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전기차 판매 호조로요, 성장성이 주목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중에서 동박 관련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 SDI 등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봐야겠죠. 자, 금일 코스피 시장이 41포인트 상승한 2675로 마감이 되면서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증시도 8포인트 상승한 899로 마감이 되면서요, 9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수급상도 어제보다는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외국인들이 5천억대 순매수를 보여서 전일 소폭 순매수를 우려를 했는데 오늘 큰 폭의 매수세. 자, 이 이유는요, 환율 문제겠죠. 자, 환율이 금일 5원 40전 하락한 1100원 80전, 1100원도 깨질 그런 모습에 있다. 그래서 이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자,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오늘도 대만 증시도 0.7% 상승해서 또 사상 최고가. 일본도 강보합, 큰 폭의 상승세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29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지수가 연일 상승을 해서 좋기는 한데, 그렇죠?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있죠? 또 시장이 지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대형주 위주 개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 차별화 장세,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먼저요,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 지난달에 1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14% 넘게 상승을 한 것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만요. 자, 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요, 2001년 이후 코스피가 월간 단위로 11% 이상 급등한 다음 달을 봤을 때요, 이 11번 중 10번이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특히 그 다음 달에 평균 상승률도 6.3%면 이번 달 12월 달에도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또 대형주 위주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빠르면은 이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니까요, 그 끝난 다음 주서부터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단기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개별주 종목 늦어도 1월 달에 들어가면요, 아마 역차별 장세, 그러니까 그동안의 개별 종목들이 소외를 받았는데 역차별 장세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 특징을 살펴보면요, 우리 관심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 종목군 중에서 물론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가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 SK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것은 미국의 이 DRAM 제조회사죠, 마이크론이 내년 1분기 매출 전망을 한 55에서 54달러 정도를 봤는데, 이게 수정치가 바뀌었죠. 상향 조정됐어요. 57억에서 57억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 그러면은 DRAM 가격이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DRAM 부분의 시장 비중이 큰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하이닉스도 감자 2번 당한 걸 빼면요,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는 강한 상승세.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도 역사적인 것.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반도체 2차 전지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오늘 2차 전지주도요, LG화학하고 포스코케미칼이 강한 상승 흐름. 그러니까 주로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장 흐름이 원체 시장을 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집중되다 보니까는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형상은 아마 다음 주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회원 가입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동박 관련주인데요. 자, 동박은요, 이 머리카락 두께 15분의 1 수준의 얇은 구리 호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음극 집전제 역할을 하는 소재로 사용이 되죠.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그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불막, 그 중에 양극재가 한 40% 차지한다 그러죠. 이 동박은 여기 음극재, 아까 말한 대로 접전제 역할을 하는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동박은요, 고도의 공정 제어 기술과 설비 경쟁력으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사용하는 고품질 동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세계적으로 뭐 한 6군데 정도 된다 그랬죠. 한국의 SKC, 일진 머트리얼즈, 그리고 중국의 왁슨, 그리고 일본의 후로카와 니폰 데카이, 그리고 대만의 장춘, 이렇게 한 5, 6곳이 밖에 생산돼 진입 장벽이 높다. 근데 동박의 수요는 큰 폭의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오른쪽의 차트를 보면은 이것이 동박의 수요 전망인데요. 자, 2018년에 9만 톤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벌써 30만 톤, 내년에는 43만 톤, 2025년에는 152만 톤까지 큰 폭이 된다. 그래서 지금 SKC도 그렇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그죠? 계속 생산 능력 시설을 키우고 있다, 증설을 하고 있다. 그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그죠? 다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일단 동박은 과거에는요, 이 휴대폰에 주로 사용이 됐어요. 보통 스마트폰 한 대당 동박이 4g 정도 들어갔는데 전기차 한 대에는 그거에 스마트폰 한 대의 10,000배 수준인 40kg이 들어간다. 그죠? 여기에 따라서 동박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수혜. 그죠? 당연히 이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SKC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SKC. 그죠? SKC는 올해 국내 동박 업체인 KCFT라는 회사를 1조 9천억에 인수를 하면서 동박 관련 그런 회사로 진입을 한 거죠. 자, 이 먼저 회사인 KCFT는요, 2013년에 6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동박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한 회사고요. 2017년에는 5 마이크로미터를 동박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 회사고, 그리고 작년에는 4 마이크로미터를 동박을 30km 길이로 양산하는데 성공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KCFT를 올 초에 SKC가 인수를 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투자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총 3,600억 3,600을 투입해서 5공장과 6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것이 완공이 되면요, 2011년 하반기하고 2022년 1분기에 완공이 되면서 생산 능력이 5만 2천 톤까지 늘어나고, 또 지금 해외 시장 쪽에서도 그렇죠? 지금 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 세 곳으로 지금 압축을 해서 국내 증설뿐이 아니라 해외 공장도 짓기로 했다. 그래서 2025년까지 현재 생산 능력의 3배에서 4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자, 어떠한 회사가 그렇죠? 공장을 짓고 그것도 현재 생산량의 2배, 3배 이상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SKC가 이 기술력이, 동박 기술력이 뭐 이건 자체인데요. 저기 경쟁 업체들보다도요 한 5년에서 8년 앞서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주로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그리고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 등 세계 배터리 제조 기업의 공급을 동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553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SKC가 44%, 이 중에 이
SK 넥실리스의 공헌이 상당히 컸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이 공장은 계속적으로 확장돼서 거기에 따른 수혜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다음은요,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요, 일진 그룹의 국내 1위 동박 제조업체죠. 자, 주로요 LG화학하고 삼성 SDI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지금 현재는 말레이시아 공장 설비를 증설을 했어요. 동박 생산량을 현재 26,000톤에서 내년에는 56,000톤까지 2배 이상 생산 시설을 늘려서요. 세계 1위를 달성을 하겠다. 그러한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자, 하지만 3분기 실적 좀 부진했죠. 영업이익이 119억으로서요. 전년 동기죠. 24%나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4분기부터는 빠르게 실적이 회복될 걸로 전망이 돼요. 높은 단가, 낮은 원가로 동박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향후 3년간 동박 생산 능력은요. 연평균 34%씩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고 또 이 영업이익도 57%나 그렇죠? 증가를 하겠죠. 특히 내년에는 글로벌 동박 수요가 전년 대비 96%나 증가를 하면서 수급이 크게 그렇죠?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서 4분기부터 실적이 회복이 되는데 교보증권에서 나온 전망치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172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700% 그리고 전분기 3분기 대비해서는 43%나 증가할 걸로 보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818억이었어요. 올해 대비 한 50% 이상 성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 동박 관련했어요. 지난 10월 달이죠.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초극박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1.5 그죠? 마이크로미터 그죠? 반도체용 에서 성공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산화 그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초극박 양산 기업이 없어서 일본 기업이 미쯔이사가 초극박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것을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도 나올 수 있고 또 말레이시아 공장이 있는데 그 자회사가 IMM 테크놀로지라 했죠. 국내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죠? 재평가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2차 전지 수요도 증가하고 또 거기에 포함되는 응급제에 들어가는 동박도 그렇죠? 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 동박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렇죠? 세계에서 5, 6군데밖에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은 만들 수 없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다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SKC도 그렇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공생산 능력을 증설을 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수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수혜가 커질 수 있다.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3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좀 주가가 지지분했지만은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 빠르게 실적이 회복될 수고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물론요. 지금 대형주가 가는 장인에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금 덜 올라가고 있지만은 뭐 빠르면 이번 달 중순 늦어도 다음 달이면 그렇죠? 이 중수용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두 동박 관련 종목이 아니라 그렇죠? 아마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화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한 7종목 그리고 뭐 개별 종목 쪽으로 중소형 종목으로 한 10대 개 뭐 장비라든지 뭐 그러한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 종목들로 집중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삼성 SDI, LG화학 역사적인 신고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세컨 종목으로 해라. 근데 특히 만약에 삼성 SDI를 갖고 있다. 그걸 주력으로 놓는다면 이 크로스로 포스코 케미칼. 왜냐면 포스코 케미칼은 LG화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사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들어가고 크로스로. 그리고 만약에 LG화학을 내가 주력 종목으로
놓다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으로 세컨드 종목으로 해라.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양국제 합작사를 설립을 한 회사다. 그렇죠? 그런 부분. 특히 삼성 SDI는요.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게 이번 달이죠. 현대차의 2차 전지 공급이 기대가 되는데 현대차의 이 GMP 3차 프로젝트가 발표가 날 예정인데요. 거기에 수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이번에는 한 3조 원 규모의 2차 전지의 수주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두 개 업체 중에 삼성 SDI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강해요. 그렇죠? 1조 원의 유상증자. 요 부분은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과연 유상증자 기준일이 9일이기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내가 갖고 있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받는 거고 그것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고 나와야 될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LG화학 그죠? 요번에 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양산되는 모델 Y 이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거기에 따른 수혜 그죠? 그리고 뭐 첨보, 대주전자 다 좋은 회사인데 지금 좀 중소형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는 좀 상승 탄력이 약화되는데 저는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지금은 대형주 종목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 SDI 그죠? 조만간에 현대차에서 그죠? 이 3차 프로젝트 수주가에 대한 발표가 날 텐데 거기에 따른 기대가 그죠? 충분히 있다. 그런 관점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에코프로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에코프로 BM 주가도 크게 올라간다. 그죠? 이렇게 쌍쌍이니까는 조금 해지하는 개념으로 크로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만약에 지금 뭐 오늘 같은 날 포스코 케미칼 LG화학만 올랐으니까는 만약 내가 삼성 SDI하고 포스코 케미칼 갖고 있다면 그죠? 어느 정도 시장의 수익률은 그죠? 충분히 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요. 일진 머티리얼즈의 주가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이죠. 이미 3분기 실적은 지나간 과거고 4분기 내년 또 좋아진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다. 그렇죠? 관심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퍼스트 종목, 그러니까 메인 종목으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세컨드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에, 그리고 뭐 3차 서드 쪽에서는 그렇죠? 뭐 동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개별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바닥권 수준이니까요. 뭐 크게 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SKC도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아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 뭐 꼭 이 대형주뿐이 아니라 중성 종목들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한번 보십시오. 아마 크게 다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그죠? 역사적인 고점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증자 부분인데 그 방송은 제가 주말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가 현대차에, 그죠? 이번에 3차에 공급을 확정을 진다면은 아마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 삼성 SDI가 상당히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뭐 첨보, 대주전자, 그죠? LG화학, 그죠?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꼭 전혀 뭐 계속적으로 뭐 제가 이제 1년 내내 그죠? 작년 말서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저는 반드시 이러한 종목군들은 꼭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지금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뭐 중간 중간에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12,000원짜리가 81,000원 갈 때도 두 번의 조정 받았다. 두 달에서 넉 달. 그죠? 뭐 많게는 뭐 한 30-40%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지나고 나니까는 12,000원짜리가 81,000원. 만약에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다 들고 계셨을 텐데 그죠?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 전기차가 본격 성장의 원년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뭐 요 부분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우리가 집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일진 머티리얼 좀 난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면 삼성 SDI 왜나
뭐 에코프로 BM,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로 포트를 잘 짜시면은 아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지금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은 조금만 노력한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장입니다. 그죠?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쉬운 장에서, 이 쉬운 장에서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